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G2의 example 코드 중에서 이제 circlefish라는 이제 코드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코드는 이제 그 랜덤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제 그 원에 대한 파라미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를 이제 G2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최적화를 수행하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입니다. 네, 메인문부터 이제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처음에 이 앞에 부분에는 이제 그 변수들을 선언을 해주는데요. 이 변수들의 의미는 각각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num 포인트는 이제 맵상에 존재하는 랜덤한 포인트들의 개수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런 그 값도 넣어주지 않고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은 100개의 디폴트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max iteration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옵티마이저가 수렴에서 종료가 되기 전까지 이제 최대 몇 번 돌 것이냐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10번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이제 옵티마이저가 최대 10번까지 돌 수 있도록 그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벌보스 같은 경우에는 코드의 이제 중간 값들을 옵티마이저가 최적화하면서 그 중간 값들을 출력할 것인지를 묻는 건데, 이제 false로 설정해 놓으면은 출력하지 않고 이제 최후에 있는 맨 마지막에 이제 최적화된 값만 출력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우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세 개의 이제 변수에서 이제 값을 아규먼트로 받아와서 이제 프로그램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우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랜덤한 데이터를 이제 맵상에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원형에 관련된 랜덤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의 센터와 레디어스를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랜덤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포인트라는 이런 아이겐 벡터 2D 그 포인터를 받게 되고, 이 센터와 레디어스를 기준으로 이제 여기에서 레디어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0.05 정도의 가우스 랜덤 분포를 사용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여기 이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4,2의 레디우스 2짜리 가상의 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초록색 점들을 랜덤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샘플링된 점들은 이제 포인트 i번째 포인트에 이제 그 값이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전에 위에서 설정했던 num 포인트 값만큼, 즉 여기서는 100개가 디폴트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100개만큼 이제 그 포인트의 변수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맵상에 있는 랜덤한 데이터들을 이제 그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G2를 사용을 해서 G2를 어떻게 선언하고 G2 관련된 그 벌텍스 엣지를 어떻게 선언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G2에서는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 스파스 옵티마이저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스파스 옵티마이저라는 것은 이제 그 엣지와 벌텍스 사이의 관계가 스파스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서로 관련이 없는 것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관련이 있는 것들끼리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여기서 클래스를 통해서 옵티마이저를 이제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set verbos를 false로 설정을 해서 최종값만 출력을 하게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set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옵티마이저가 어떤 솔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건지를 설정을 하게 해줍니다. 이제 알고리즘에는 되게 많은 솔버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푸는 되게 많은 솔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기에 lmdense라는 이름의 솔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lmden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벤버그 마커트라는 방식의 최적화 방식을 사용을 하여 최적화를 하겠다는 의미이고, dense 같은 경우에는 dense library라는 것의 그 약자인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블락 행렬들을 처리를 할 때 보통은 스파스하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0인 데이터들은 생략하고 0이 아닌 데이터들만 이제 가져와서 핸들링을 하게 되는데, 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0인 데이터들도 전부 다 이제 행렬에 저장을 해서 한 번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에 메모리는 많이 할당을 하게 돼서 메모리를 차지하는 그 비중은 늘게 되지만 이제 조금 더 정밀도가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되게 단순하고 이제 작은 규모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제 댄스로 충분히 속도가 나오고 이제 정밀도를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댄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통의 이제 넌리니어 리스트 스퀘어에서는 이제 레벤버그 마커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레벤버그 마커트를 사용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에서 레벤버그 마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제가 지금 제가 포스팅했던 블로그 중에서 이제 에러슨 잘코비안이라는 그런 포스트가 있습니다. 에러슨 잘코비안 포스트를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LM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네, Errors and Jacobian Derivation for SLAM이라는 포스팅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섹션 2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슬램에서 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이랑 이제 G2에서도 이제 거의 동일한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우선 슬램에서 이제 에러를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섹션을 보시면 조금 더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쭉 에러가 맨 처음에 그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로 정의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수식 유도를 통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E 트랜스포즈 오메가 2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최적의 x 값을 찾는 문제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변형이 된 문제에서 다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저 에러를 최소화하는 x를 찾기 위해서 수식을 전개를 하다 보면은 네, 이 과정을 전부 다 지나가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우스 뉴턴 방법과 레벤버그 마커트 방법,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넌리니어 리스트 스퀘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최적화 방법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서클 핏이라는 이 코드에서는 이 LM 방법을 사용을 하여 최적의 해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2번 섹션을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옵티마이저에 솔버까지 추가를 했으면은 다음으로는 이제 벌텍스와 엣지를 옵티마이저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벌텍스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벌텍스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서클에서 이제 초기 값을 3,3,3으로 잡아줘서 초기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아까 전에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4,2,2였잖아요. 이 4,2,2라는 값을 저희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3차원짜리 추정 파라미터를 초기 값을 이제 333으로 잡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최적화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서클에 초기 값을 넣어준 다음에는 이제 add vertex를 통해서 옵티마이저에 넣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랜덤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제 엣지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엣지를 이제 벌텍스와 연결을 해줌으로써 이 3,3,3이 가지는 에러가 얼마인지, 이 넘버 오브 포인트라는 이 맵상에 있는 랜덤한 포인트들과 이 3,3,3이라는 이 파라미터들 간의 이제 에러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주는 엣지를 저희가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를 생성을 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옵션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이제 아이덴티티로 나타내줌으로써 이제 여기 아까 전에 이 에러슨 자코비안 여기에서 보셨던 내용 중에서 여기에 보셨던 이 중간에 있는 이 오메가 값을 아이덴티티로 나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않습니다. 현재는 이제 G2의 이그젠플 코드이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단순하게 이제 우선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엣지를 이제 에러를 구하기 위해서 서클 클래스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에러를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랜덤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set measurement에서 관측 값을 이제 랜덤 포인트로 이제 설정을 해서 여기 엣지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엣지에 대한 값이 충분히 다 찼으면은 이제 옵티마이저에 넣어줌으로써 이제 옵티마이저가 벌텍스와 엣지를 전부 다 가진 형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영상을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이제 저희는
그 실제 지금 값을 모르기 때문에 3, 3, 그리고 R3짜리 이제 이러한 초기 파라미터를 가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이 점 1이 여기 있는 이 회색 점 1 이걸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특정한 그 에러를 설정해주고 그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에러는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하게 될까요? 우선 이 엣지 클래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이제 뒤쪽에 벌텍스 클래스와 같이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옵티마이저에 이제 벌텍스와 엣지가 전부 다 들어왔으면은 이제 이니셜라이즈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초기화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벌보스 폴스를 했으니까 최종값만 보겠다고 해서 이제 옵티마이즈를 수행을 하게 해줍니다. 옵티마이즈는 이제 LM 방법 그리고 댄스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쭉 그 값이 계속 최적화되고 최대 10번까지 최적화됩니다. 중간에 이제 값이 수렴해서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은 그 전에 이 옵티마이즈는 그 루프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옵티마이즈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최적화된 이 최종적인 이 서클 값의 그 에스티메이트를 통해서 이제 서클 값이 제대로 이제 최적화됐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서클 값은 아까 전에 A, B 그리고 그 레디우스까지 해서 3차원 벡터였으니까 앞에 두 개만 따옴으로써 이제 센터에 대한 값,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를 가져옴으로써 레디우스의 값이 정확히 저희가 맨 처음에 예상했었던 4,2,2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에러 오브 솔루션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지금 최적화된 이 서클 값의 에러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줌으로써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벌텍스 서클과 엣지 서클, 이 G2 서클 클래스들을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이 클래스는 이제 그 G2에서 최적화를 하기 위한 G2 클래스이고, 내부적으로 이제 G2의 베이스 벌텍스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음으로써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함수들을 이런 식으로 총 4개를 가지고 있게 되고, 이 베이스 벌텍스에서 이제 이런 디테일한 템플릿 값들은 이제 3하고 벡터 3 그 아이겐 벡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3의 의미는 저희가 추정하고자 하는 벡터가 여기 위에 x, y 그리고 레디우스이기 때문에 3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3차원짜리 벡터는 그 구체적인 데이터 구조체가 이제 아이겐의 벡터 3D라는 것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템플릿에 이런 값을 채워 넣어 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벌텍스 서클 클래스를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함수는 이제 이 O 플러스 IMPL 함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이 업데이트된 값이 이제 벡터 3D로 변환이 돼서 기존에 저희가 set estimate로 했었던 그 3,3,3이라는 값에 계속 지속적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4,2,2가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줄어드는 방식으로 최적화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벌텍스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벌텍스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코드만 가지고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엣지 클래스입니다. 엣지 클래스도 이제 그 G2에서 엣지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G2의 베이스 유나리 엣지라는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이 클래스를 상속받음으로써 여기 있는 엣지 클래스가 이제 G2에서 사용하는 클래스다라는 걸 저희는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디테일한 템플릿들은 이제 첫 번째 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에러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에러의 차원이 몇 차원인지, 저희는 이제 이따가 에러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러는 1차원짜리 스칼라 에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이라는 값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아이겐 벡터 2D를 통해서 그 맵상에 있는 랜덤 포인트들의 XY 좌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맵상에 있는 포인트들의 XY 좌표를 받게 되고, 여기에 있는 벌텍스 서클을 통해서 이제 A, B, R에 대한 그 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이 맵상의 포인트와 이 벌텍스 서클 이 두 개를 통해서 저희는 특정한 에러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에러는 1차원이다 하는 것이 이 클래스의 여기 위에 대한 템플릿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 함수들은 따로 구현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이 함수에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위에서 했었던 이 서클
클래스를 가져와서 서클로부터 이제 여기 센터와 레디우스 값을 분리시킵니다. 센터와 레디우스 값을 분리시켜서 여기에서 이제 에러를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센터와 레디우스 값은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 앞쪽에 이제 메저먼트 값이 생기게 됩니다. 이 메저먼트 값과 이 센터 값의 놈, 즉 두 벡터의 길이를 이제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반지름을 빼준 것이 이제 에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과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런 빨간색 원과 이 중심점이 랜덤하게 설정이 되었을 때 이제 모든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원의 중심과 이 점들에 대한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이 메저먼트와 센터, 즉 메저먼트는 여기 있는 초록색 점이고 센터는 여기 있는 빨간색 X 표시입니다. 원의 중심입니다. 둘 사이의 거리를 놈을 통해서 이제 거리를 구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여기에 있는 빨간색 레디우스, 이 빨간 원의 반지름 이거를 빼줌으로써 이 에러의 크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러 자체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실제로 최적화가 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랜스포즈 2, 즉 여기서는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2의 제곱이 돼서 에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이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인 아까 회색 원과 동떨어져 있을수록 에러 값이 커지게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값, 원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가장 작은 에러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최적화가 되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러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엣지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엄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G2와 논외로 이제 실제로 최적화가 잘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여기서는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위에 있는 G2 방식과 얼마나 정확한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나열을 해보게 되면은 맵상에 있는 포인트를 x, y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찾아야 하는 파라미터가 a, b,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두 개로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파라미터는 a와 b, r이기 때문에 이를 전개해서 a, b, r로 묶어줍니다.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게 되고 여기서 a, b, r의 값만 가지도록 이제 이 항들을 이항을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r이 넘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r의 제곱이 되고요. x제곱과 여기 y제곱은 반대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행렬로 이제 보기 좋게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그리고 1 하고 여기는 a, b 그리고 a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을 이제 여기서는 c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c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하나의 선형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설명드린 코드 부분이고 여기서 이거는 어떤 하나의 랜덤한 포인트 x, y에 대한 그런 식이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초록색 점들이 한 100가지 정도 된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x, y가 아래쪽으로 쭉 늘어나게 됩니다. 쭉 여기가 10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여기도 쭉 1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a, b, c만 이제 그대로 고정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a, x는 b꼴로 이제 저희가 선형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x는 a 트랜스포즈 a의 마이너스에 a 트랜스포즈 b 이런 식으로 저희가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해를 구함으로써 저희가 찾고자 하는 x, 즉 여기서는 위에 있는 이거겠죠. a, b, c 값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위에 아까 전에 앞서 했었던 G2O 방식과 저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X가 왜 이 값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여기 제가 예전에 했었던 블로그 포스팅 중에서 선형대 수학 포스팅이 있습니다. 선형대 수학 여기에서 검색을 하실 때 노멀 이케이션 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그 선형대 리스트 스퀘어의 해가 이를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이를 정규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유도 과정에 대해서 그 설명이 여기 되어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론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 해당 파트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솔루션 값을 아까 전처럼 구하고 이제 그 원의 그 중심과 레디어스를 구해서 이제 그 위에 있었던 이 G2를 통한 값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러 오브 솔루션을 통해서 똑같이 이제 그 에러가 얼마나 작은지를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에러 오브 솔루션의 함수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게 되면은 에러 오브 솔루션은 이제 랜덤한 포인트들과 그리고 어떠한 최적화된 파라미터 값들을 받아서 그래서 센터와 레디우스를 서클로부터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저희가 에러 엣지에서 그 에러를 설정하게 했었던 것과 동일한 이런 공식을 통해서 에러를 저희가 산출을 해서 리턴을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에러 값이 어떤 특정 값으로 나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에러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조금 더 이제 정답에 가깝게 그 맞춘 거기 때문에 그 두 알고리즘 중에 어느 것이 더 정답에 가까운지를 이를 통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서클핏 제가 이 G2 여기 있는 이 G2 코드를 이제 빌드를 한 다음에 빈 파일이 그럼 생성이 되는데요. 빈에 여러 가지 실행 파일들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서클핏을 실행을 시키시면은 다음과 같이 그 이터레이티브 리스트 스퀘어, 론리니어 리스트 스퀘어를 통한 G2를 통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여기는 그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를 통한 클로즈 폼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그 에러 또한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에러도 거의 보시면은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저희가 찾고자 하는 4,2,2라는 값에 거의 둘 다 파라미터가 근접한 값을 보이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 4, 3, 7이니까 우리 넌리니어 리스트 스퀘어가 이런 경우에는 좀 오히려 더 에러가 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